됐어? 네, 오케이. 행정처자법 조문 들어갑니다. 541페이지에요. 조문 들어가죠. 541페이지. 1조 목적인데요.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던 부분인데 요즘은 좀 적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슷비슷한 조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데요.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통칙 또는 총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참여할 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의 참여를 한다. 이건데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 행정 절차의 목적, 성격, 이념인 것 아닌 것 하는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핵심되는 답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제1조의 목적이 됩니다. 좀 이야기하게 되면 행정 절차 2, 행정 절차법 들어갑니다. 하나하나를 다 하게 되는데 제1조죠. 1조에서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행정절차법 제1조에서 행정 절차의 목적, 인 것 아닌 것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의 목적에서는 잘 알겠지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통칙을 규정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나오죠. 그래서 제일 차적으로 뭐냐, 이제 조문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러한 행정의 참여를 도모한다 이랬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냐면 이제 중간 목적입니다. 중간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행정의 공정성, 이런 투명성, 신뢰성. 잠깐만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이런 신뢰성을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수단적인 목적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수단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목적이지만은 이런 수단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최종적인 목적이다.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참여하는데, 그럼 인 것 아닌 것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 것에는 명문의 규정이 제일 중요해요. 명문이 중요하죠. 다음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교랑 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정보 공개법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 국정 참여라고 되어 있다. 뭐 참고일 뿐이고요. 의미는 같은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국정에 한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근데 행정 참여는 이 의미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죠. 그래서 이런 행정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바로 뭐냐? 주권자입니다. 이런 주권자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한다? 통치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에서 행정에 반영한다? 이를 바로 뭐냐? 예를 들면 민주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성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민주성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의 해석상 내용은 들어갑니다. 민주성이라는 말 대신에 뭐 민주주의 또는 민주행정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하고 관련이 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는 국민주권주의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정보공개법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같은 법원을 지향하겠지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아닌 것 할 때
신속성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명문의 기준은 없고요. 편의성 이런 것들 없습니다. 편의성. 목적에는 없는 거지 뭐 신속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행정 절차법에 신속이라는 말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 신속 좋죠. 좋은데 이거 행정의 편의성 뭐 이거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구분해줘야 되고 특히 아닌 것 중요한 게 뭐냐 사후적 아니에요. 그죠? 사후적이란 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행정 참여를 도모한다는 말 하는데 행정 절차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 권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적인 성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란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밑에 행정 절차의 목적, 명문의 그죠? 해석성 인정되는 거, 신중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신중성,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이러한 신중하게 왜냐하면은 미리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게 물어본다. 신중성은 있는데 신속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신속성하고 거리가 먼 이유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안 물어보고 직접 결정하면 제일 빠르죠. 그래서 그거는 거리가 멀다. 다만요 주의해야 될 거 예외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함부로 얘기 못해요. 효율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예매하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은 잠자에서 능률성, 실수, 효율성은 또 다른 의미인데요. 능률성인데요. 이 능률성의 경우는 좀 이야기 좀 다른데 보통 선생님들은요 도로 신중하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다. 실수를 하는 것보다 더 능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처음에 그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때는 뭐 분당 한 50타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사람 있잖아요. 분당 뭐 100, 700타, 800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아주 잘한다 그러길래 하는 걸 봤어요. 했는데 막 손이 안 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700타, 800타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게 별로 그렇게 안 빨라. 그래서 어떻게 이래 됐나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잘못 써가지고 오타 수정하고 이걸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능률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능률성하고 신속성을 혼동해가지고 또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뭐 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거는 지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 그 보면 문제가 있고 여러 번 나오는데 영국의 자연적 정의 원칙과 관련이 깊은 게 뭐냐? 답은 행정 절차 또는 청원이 있습니다. 2조 정의 들어갑니다. 자, 2조의 정의 상당히 중요하죠. 2조 정의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개념 정의인데요. 2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실정법인 행정 절차법에서는 어떤 정의를 내렸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정의는 뭐냐면 행정 절차법인 실정법이죠.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실정구성의 정의인데 당연히 이랑 비교되는 게 뭐냐면 강학상의 개념, 우리 행정부학에서 강학상의 중요한 개념들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행정청 나오죠.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1번의 행정청 또 2번의 처분, 2호의 처분, 1호의 행정청, 2호의 처분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뭐냐 행정쟁송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를 들면 1호에 나오는 행정청의 개념 나오고 2호에 처분에 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행정절차,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과를 합쳐서 행정쟁송법인데 행정쟁송법과 유사하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하다. 거의 똑같은데요. 사실은 권리구제도인데 행정청의 개념도 하는데 강화성의 개념과 비교하는데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옵니다. 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까지죠.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의사를 이러한 결정하여 표시하는 나옵니다. 이러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죠. 국가 또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옵니다. 자, 행정절차부터 가면은 좀 진도가 좀 늦어지면서 강의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거는 뭐 강의하는 나름이죠. 이런 거 아무렇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뭐 저전에 사전 통지 이런 것만 가르치면은 좋겠지만은 이거 배우면 좋습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거 배우는 거 아니고 봐주세요. 행정에 행정에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이걸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의사표시를 나중에 처분하는데 이러한 처분권을 가진 이 말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의 기관이죠. 그래서 사실 전체를 다 보면 뭐냐? 행정주체 기관이니까 행정기관입니다. 그럼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의 결정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이게 이제 바로 잘 알다시피 이런 것을 우리가 개념이 뭐냐? 이론에서 강학상이죠. 강학상의 행정체의 개념입니다. 강학상의 행정체의 개념은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기관은 뭐예요? 행정주체의 반대죠. 행정주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는데 그런 행정기관 중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강학상 행정체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적절로 그래서 제2조 1호 행정체 개념 앞줄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은 전단이겠죠. 이 앞 문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행정 강학상 행정체의 개념과 같은데 플러스 기타 그 밖에죠.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자치법규 즉 조례라든지 규칙이 되는 자치법규에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회를 말한다. 자, 방금 얘기했지만 행정의 개념 플러스 두 번째 얘기로서는 그 밖에 나오죠. 플러스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라는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권한을 이러한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공단체죠. 공공단체나 또는 그 기관, 공공단체 기관 나오고 플러스 이러한 사인을 말한다 나옵니다. 그럼 권한을 위임 위탁받았다 할 때는 위임 위탁받은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해석할 때 이거는 수탁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수탁을 받은 이것들이죠. 그럼 공공단체 나옵니다. 공공단체는 맞아요. 그래서 공공단체 포함되는데 공공단체는 잘 알다시피 강학상을 하는 행정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인은 바로 뭐냐? 수탁사인입니다. 이러한 수탁사인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뭐냐? 강학상을 행정주체에 들어갑니다. 기관 용어는 이제 행정기관이겠죠? 이런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주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인 공공단체나 수탁사인 포함됩니다. 그럼 행정주체에서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체의 개념에 포함이 없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없는 거죠. 국가는 없는데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전에 행정기관하고 행정체를 구분해가지고 행정체는 법인격이 있고 행정은 없는데 강학에서는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결정과 표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체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강학상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체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오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행정의 개념은 행정청의 개념 나오는데 첫째로 뭐냐면 강학상의 행정체의 개념이 있고요. 행정절차법, 실정법인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체의 개념이 있는데 강학상의 행정 개념은 뭐냐면은 방금 얘는 이러한 의사표시권이죠. 의사에 대한 표시권, 이러한 의사표시권을 가진 이러한 행정기관 나옵니다. 의사표시권을 가진 행정기관 나오고 절차법에서는요. 행정절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정절차법에서는 그래서 의사까지 갔는데 행정절차법에도 똑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의사표시권을 가진 행정청은 나오는데 플러스 뭐냐? 중요한 공공단체, 우리 행정주체라고 분류되지는 공공단체나 수탁사인, 행정기관이 아닌 이러한 수탁사인 포함되느냐 할 때 강화에서는 당연히 포함 안 됩니다. 구분되어 있지만 행정절차법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가 개념에는요, 국가는 둘 다 포함 안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강학상의 개념보다도 절차법상의 행정체의 개념이 더 넓다 하는 것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거 많죠. 얼마나 훌륭한 의사냐 하는 거는 아주 극히 비슷해 보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특이한 사례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처분.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처분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때로는 실무상의 처분이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이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개념 얘기할 때는
당연히 강화성 행정행위의 개념과 어떻게 다르고 같으냐 봐야 되는데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뭐 이거는요 명문의 규정하고 일치하느냐 표현이 똑같으냐 이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데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바로 뭐예요?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 행정작용 중에서 공권력의 행사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권력적인 작용이고요. 그 거부 이것도 사실은 권력적인데 소극적인 겁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결과적으로 권력적인 작용인데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된다. 즉 행정작용이 된다. 이것들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할 때 법 집행이라는 것은 법적 효과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처럼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법 집행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된 그런 의무나 또는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현실의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도 사실행위로 바꾸는 것도 그것도 역시 뭐냐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법 집행 안에는 법률행위도 포함되겠지만은 사실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갑니다. 처분 나옵니다. 그럼 이런 처분에 대한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처분인데 우리 행정 절차부 할 때 행정행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처분의 개념은 행정쟁송법에도 있고 또 절차부에도 있는데 절차법상의 처분 개념하고 이론, 강학상의 행정행위 개념을 한번 비교해보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처분의 개념에는 방금처럼 이러한 권력적인 공권적인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적인 행사 또는 그 거부인데 권력적인 공법행위 이런 법률행위 공법행위하고 그다음에 권력적인 공권적인 행사는 맞는데 그 다음에 법적 효과가 발생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법적 효과를 대집행같이 부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이러한 사실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권력적 작용, 비권력적인 작용은 비권력적인 공법행위든 사후행위든 상관없고 비권력적인 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처분의 개념은 권력적인 공법행위를 물리고 권력적인 사실행위 되지만은 공권의 행사로 볼 수 없는 비권력적 작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화성 행정위는 권력적 공법행위가 되고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작용 포함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의 처분의 개념이 행정이 즉 강화성 행정의 개념보다 더 넓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 더 넓냐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나오죠. 자, 3호 행정지도란 하면 배웠지만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 중요한 말인데요.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라는 말은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인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모든 행정적용이 다 뭐냐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행정사법 공부할 때 행정사법의 경우는 행정작용을 사후에 행시한다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권한 규명이 기속된다. 자기의 권한이 아니면 자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정작용은 다 뭐냐? 일정한 행정작용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죠. 특정 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자, 우리 강학상의 행정 지도에서는요. 지도, 권고, 조언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중에 있다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지도, 권고, 조언을 포함시켜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권고란 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론적으로 행정지도에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희롱 신형 권고는 행정수행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가진다. 되게 중요하죠. 4호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편 3장 4절에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할 때 배웠는데 당사자 등이라 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즉 처분을 받는 이 말이에요. 처분을 받는 그 당사자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를 말한다. 즉, 자 나옵니다. 자 주의해요. 당사자와 당사자 등 다르죠. 다 당사자 등이라 하면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지금 절차법상의 당사자 등을 얘기합니다. 절차법상의 당사자 등이라 하면 행정처분의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즉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가 되는 이러한 처분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걸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분의 상대방,
중요한 행정 객체인 차원의 상대방 얘기인데 플러스 나옵니다. 플러스 뭐냐면 중요한 말인데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직구친청에 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입니다. 이 문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청이 직권도 줬고요. 직권도 줬고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던데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중요한데요. 이러한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도 되지만은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나옵니다. 자, 중요한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직권 또는 신청 다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요. 이제 범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3자일 때 제3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태도가 좀 달랐어요. 제3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즉 상사자 등에 제3자가 포함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답이 어떨 때는요 된다 어떨 때는 안 된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답이 아니고 제3자인데요. 제3자는요 명문으로는 제3자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제3자란 말 행정수송법이나 다른 부에서는 제3자 말 나오죠. 나오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제3자란 말은 없는데 문제는요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무조건 인정된다는 아니고 이해관계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해석상 이해관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이게 당사자 등이죠. 즉 이러한 행정 절차에 당사자 등인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가 아니란 겁니다. 자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행정 절차 부분은요 이해관계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지 누구나가 아닙니다. 자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봐요. 이거 비교되는 게 뭐냐면 뭐하고 비교되냐면 정보공개법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자 정보공개법하고 비교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법 아직 아무 말 따를 때는 절차법 할 때는 행정 절차법인 줄 알고 정보공개법 할 때 공개법에는 정보공개법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은요 사실은요 누구나 나오잖아요. 누구나 이제 원칙적으로요 행정절차법은 누구나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누구나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는데 공청회 이거는 누구나 다 돼요. 즉 당사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정보공개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뭐가 누구나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외가 바로 뭐냐 여기에는요 예외인데 이해관계입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이해관계인에게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인에 틀린 거야. 이해관계인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에게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좁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5 들어갑니다. 청문 나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과거에 행정절차법 제정되기 전에 각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그 범위가 좀 달랐던 청문회 관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해놨는데요. 첫째로 한번 볼까요? 청문회 하면 행정청이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나오죠. 이거 시시하게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만 청문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자, 중요합니다. 조문 잘 이해해야 돼요. 청문 나옵니다. 자, 이게 말하는 청문은요, 우리가 행정절차부에서 말하는 청문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상의 청문이고, 이 내용을 보면 협의의 또는 이러한 강한 청문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러한 청문형에서 뭐냐면 행정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분을 하기에 앞서 나오는데요. 청문회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만 됩니다. 안 되는 건 뭐냐? 실제로 예고, 행정상의 입법 예고나 또는요 이러한 행정예고 아직 안 배웠는데 행정예고 그다음에 행정지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해당 없습니다. 안 되고요. 어디가 처분에서만 인정되는 게 청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청문 이 강한 청문을 처분에서만 적용받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결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뒤에 말하죠. 앞서 사전적이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앞서라는 말은 이거는 사전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합니다. 직접 아주 중요합니다. 의견만 제출하 이거예요. 의견 제출은요. 의견 제출하 뭐 주로 문서로 의견 제출해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한번 볼게 이런 뜻이고 이건 아니고 직접 만나가지고 양 당사자를 맞대면 시켜가지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6호입니다.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나오죠.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토론입니다. 좀 이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잘 알겠지만은 이제 원칙적으로죠. 예를 들면은 공개냐 비공개냐 할 때 이러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경우는요. 이거는 비공개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이해 당사자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진행하다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의견 제출의 경우는 비공개인데 공청회 있죠. 공청회는요. 이러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청문이나 공청회는 이거는 다 뭐냐?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는 이러한 당사자 등이죠. 이러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잘 알다시피 이런 아무 상관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일반인데요. 이러한 일반 국민도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참여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으로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의견을 수렴한 절차다. 7호에 의견 제출을 하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나오죠. 이런 내용 나오고 8호에 전자문서라 하면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저장된 정보를 얘기한다. 됐고요.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했고요. 제3조 적용 범위 들어갑니다. 적용 범위 들어갔을 때 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과거 한때. 문제 보면은요, 3조 뒤에 쭉 보면은 이제 4조까지 여러 가지 설명과 문제가 많이 나와 있던 거 알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이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즉 5가지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할 때 특별한 규정이 바로 사실은 예외적 규정이죠.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말이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한다.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법이 바로 뭐냐?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처분, 신고, 행정상의 입법이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5개의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가 아니라 일반법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내용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행정에 대한 절차가 아닌데 일반법이라 말하는 게 좀 우습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5가지 안에서는 일반법에 해당한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잘 알다시피 이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가 아니라 일반법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행정절차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행정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가 있겠죠. 시험에서 문제 개념 많이 나오죠. 왜? 학자들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만들 때 비록 우리나라가 행정절차법이 늦었지만은 이제까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갈 수도 있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행착오한 거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걸러가지고 압축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행정절차법이 실효되게 되면 죄송합니다. 실행되게 되면 실효가 아니고 실행되게 되면 결국은 제일 많은 구설을 받는 게 누구냐?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주관하는 법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목에다가 방울을 다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제 다음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대세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겉모습은 대충 갖추지만은 핵심적인 권리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서 이제 이게 바로 이 핵심인데, 자, 인거다 인거 나올 때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범위죠. 되는 거 5가지 나옵니다. 5가지 행정작용입니다. 5가지 한정됩니다. 이 5가지가 이제 바로 뭐냐? 한 개의 장을 이루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처분 나옵니다. 처분은 잘된 거죠.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인의 공표행 중에서 대표적인 작용이죠. 그런 작용이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입법 예고, 행정 입법이죠. 그 다음에 이라는 행정 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행정지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 다 5가지에 든다.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아닌 건 뭐냐냐. 택도 없는 건 안 나오죠. 택도 없는 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 아이스크림 종류 정하는 거, 이것들은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건 대충 공식이 정해졌죠. 독일에는 있는데, 즉, 선진국에는 있어가지고 좋아 보이고,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일에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좋으니까, 우리도 도입하자 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행정부학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있죠. 행정계획. 자, 547페이지 봅니다. 이거는 547페이지를 내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아닌 것, 행정계획. 잘 알다시피 행정계획은 우리 배웠어요. 그죠?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고 나서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는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요, 실제로는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서 국가배상청구도 부정됩니다. 또 하나가, 실행되었을 때 처분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피해를 보는 공공복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행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청구해달라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법률상 이걸 잘 인정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종합성과 장기성이기 때문에 행정계획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힘들고 국가배상을 통한 구제도 힘들고 손실보상은 더더욱이나 힘들게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이러한 행정계획 할 때 미리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부에는 적용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다시피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행정계획에 대한 각종 개별법에 보면 그 안에 개별적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배웠을 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도 보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 절차적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뭐 넓게는 행정 절차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행공포상 계약 또는 확약, 독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없다 이거죠. 행정조사, 행정상에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 행정 강제 절차,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더라 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제4조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의 원칙 들어갑니다. 1항에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이 원칙은 잘 알다시피 앞에서 배웠어요. 스위스 민법에서 나온 제도죠. 즉 스위스 민법에서 나온 제도인데, 스위스는 뭐 사실은 민법하고 상법을 통합해가지고 한 개의 법 안에 넣어놨지만은, 예. 예? 아, 3조에, 2항을 안 했네. 그러면, 신의성실 신뢰보호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그런데 3조의 2항?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내가 가면서 내가 지금 3조의 2항이고 4조 더 가라 그랬나? 그렇군. 맛이 갔나 보다. 태어날 때부터 같긴 같지만 안 되겠다. 드디어 이제 불타는 오늘 잘해야 되거든.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좀 줄 수 있다. 오늘 한번 태워보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겠다. 이거 클럽 갔다가 클럽 갔을 때 먹으려고 좀 아껴놨는 건데. 이거 싸이 콘서트 갔을 때 써야 되는 건데, 이거.
오늘 다 죽었어. 오늘 나이트까지 간다. 올라이트로 수업해야지. 다시. 4조에 그런 게 있긴 있는데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3조를 더 했어요. 3조 2항이 문제가 아니고 3조 1항도 더 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홍보상 계약. 이것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넣어놓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확약 나옵니다. 확약. 이거는 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학자들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 낚시에 걸려가 왔는데 뜰채로 뜰 때 나간 거야. 왜냐하면 행정처법 지정할 때 이게 다른 거는 뭐 정부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이거는 학자들이 고기 가지고 확약을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입법 예고할 때마다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빼버렸어. 누가 뺐는지 알 수 없어.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우리 배웠죠, 그죠? 행정조사에 관해서도 없다. 행정 절차에 지용 대상이 안 나왔다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하니까 정부가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정부는 행정 절차부의 적용 대상에는 안 넣었지만은 이번에 뭡니까?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따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은 정확하게는 행정조사에 관한 행정절차법인 셈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행정절차법인 그 법에는 일반적 적용 대상에 행정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5도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에 있는 처분의 효력. 자, 행정절차를 준수해라 또는 행정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놨을 때는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행정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 처분은 효력을 뭐 없다든지 또는 취소할 때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야. 독일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처벌을 만들긴 만들어놨는데 겉모양만 딱 멀쩡하게 만들어놨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안 지킬 때 뭐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안 지키면은 뭐 형벌을 가한다든지 징역을 취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이거는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돼서 이거 없는 거에 됐는데 없는 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제 독일은 있거든요. 예, 독일에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요. 독일에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좀 이야기를 따라 해야 돼요. 행정절차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첫째로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할 때 독일은 있어.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예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야.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자리에 뭐가 나오냐? 강학상이죠. 그래서 해석에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해석에 위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제 해석에 위임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수이죠. 이런 다수라고 판례가 다수는 뭐냐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다수는 독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자가 이런 중대하고 이런 명백하면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고 이런 단순 위법 또는 이런 경미한 위법에는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가 중요한데 그러면 실무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어떻게 태도를 나오냐? 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현재까지입니다. 자, 판례인데요. 판례는요, 현재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름이 행정절차부이라는 이름의 법을
이란 시행한 후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시행한 이후에 행정절차법위원회입니다. 행정절차법위원회는 아까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건축법에도 행정절차에 관한 법도 있고요. 행정절차에 관한 법도 있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즉 국토계획이용법에도 있는데 그런 법 말고 그 조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절차법 시행 후에는 뭐냐면 희한하게 취소만 있어요. 취소만 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무효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없을 거다 이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취소로 인정하고 있더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니까 학자들이 자꾸 이제 이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지. 이게 왜 없는 얘기야? 이거 무슨 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없는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공개할 때는 반영해야 한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해놨어요. 이제 진짜 정부가 있잖아요. 이게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법을 만들어 집어넣는 게 기껏해가지고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 번 더 말하면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일반법인데 이렇게 해도 이제 뭐 부족하지만은 또 일반법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행정절차도 모든 행정에 관한 절차가 아니고 보다시피 5가지 한정해놓고 나서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제외되는 규정을 3조 2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하는데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깔끔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좀 이따가 정보공개법 나오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나오는데요. 그거 적용 제외될 때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일부가 중복되기도 하고요. 일부가 겹치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가 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탄탄하게 외워놓으면 여기서 끼다 빼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렁물렁하면요. 그냥 뭐 행정절차법 앞면 하나 터놓고 정보공개부터 터놓으면 나중에 그러면 그런 것 같고 이러면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 공부는 하나만 한 공부죠. 그래서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데 3조 2항인데 지금 3조죠. 지금 3조 2항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에서 이런 적용해서 제외되는 것. 한 번 더 얘기하면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가 일반법 맞지만 예외적으로 처사 거의 처분에 해당되더라도 적용해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알고 보면요. 아까 전에 봤지만은 행정절차는 국민의 참여죠. 국민의 참여는 바로 뭐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직접 반영하죠. 직접 민주제거든요. 직접 민주제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간접 민주제인데 간접 민주제는 뭐냐면 국민이 직접 국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뭡니까?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사실은요. 국가기관을 통한 것들이죠. 그래서 적용제외되는 것들 중에서 외우기 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하는 거. 국회나 지방의회는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입니다.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주민을 대표하도록 해놓고 나서는 또 지가 와서 결정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첫째로. 두 번째가 이제 그런데 이래서 이거는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 또는 이런 지방의회인데 하는 일이 뭐냐? 국회가 뭐 의결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즉 청무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이거죠. 두 번째가 이제 국회가 나왔고요. 즉 입법 작용이 나왔죠. 그래서 사법 작용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법원하고 이제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이런 군사법원. 군사법원도 법원인데 뭐라고 군사법원들이 따로 얘기하느냐?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입니다. 특별법원, 특수가 아니고 특별법원인데요. 군사법원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 있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인데 뒤에 거는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고 그냥 법률이 정한 법관이에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 사법부 나왔죠. 또 하나의 정책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제외하고 대통령 행정부니까 됐고요. 대통령 제외하고는 다인데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이제 5부죠. 대통령까지 포함하면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선관위. 각급이란 말을 붙는 건 당연하죠. 각급이란 것은 뭐냐? 시군구 선관위, 시도 선관위, 즉 국가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이것을 다 합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기초해서 하는 사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통령까지 포함되면 5부고 그 다음에 감사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되어 있는 있지만은 그러나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그래서 국회, 지방의회, 법원, 군사법원, 헌재 다 법원이니까 다 코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의회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하면 이런 법원들이고요.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죠. 선관위원회입니다. 감사원 이게 나오죠. 이게 별로 안 어려운데 문제는 6공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하기 싫단 말이에요. 형사행위 및 보안처분 관계 법률에서 이해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준사법적 작용들이죠. 자, 형사행위 보안처분인데 나온 김에 얘기해 볼까요? 형사행위 보안처분이 뭐냐 나오죠. 어떤 놈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만약에 예를 들면 유기해서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뭐 강간했다라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뭐 성폭행 이런 말 쓰는데 참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요,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나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강간인데 명확하게 그걸 뭐 폭행, 뭐 예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을 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 넣잖아요. 잡아 넣어가지고 이런 수사를 합니다. 이런 수사.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하겠죠. 그다음에 재판합니다. 공판. 재판해가지고 또 이런 선고합니다. 판결 내리겠죠. 선고해도 되고 판결해도 됩니다. 이런 판결 내리고 나서 잡은 놈을 이제 교도소장에게 넘겨줍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집행이라고 합니다. 집행인데 이게 잡았잖아요. 집행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주느냐? 교도소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사는 누가 하냐? 보통 이런 검사가 지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판은 법원이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집행은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만약에 징역 6년 떨어졌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주는데, 그래서 검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교도관 있죠.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교도소장이 공부한 이름 뭐라고 하냐? 행형이에요. 형을 집행한다 해가지고, 행형. 행형. 이거는, 죄송합니다. 교도관들이 하는데, 교도관들이. 행형이라고 하죠. 콩밥 먹여주는 거예요. 한 4년 동안 가다놓고 콩만 6년 동안 가다놓고 콩만 먹이는 거죠. 이번에 뭐 쌍으로 그 모자간에 들어가는 거죠. 고려대교 뭐, 그 성폭행 사건에서 뭐, 엄마가 까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집어넣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예요, 아주. 아주 나쁜 여자. 자기 자식만 아주 나쁜 놈이고, 나쁜 자식이고, 나쁜 엄마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형사행,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 다 뭐냐. 이걸 전체 다 합쳐서 형사라고 합니다. 형사. 잡아놓고, 행형. 공범인데, 교도 문 나가면 끝이죠. 원래 나가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새끼 나가면 또 재범 우려가 있다. 성범죄 이런 것들은요,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참 그렇다고 해서 뭐 화학적 거세 이런 것도 좀 저도 곤란하고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사람이 뭐 사실은 뭐 억울하게 했잖아요.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컴퓨터의 아버지 하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컴퓨터 아버지는 독일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있잖아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독일에서 어느 암호를 정말 다 풀어냈어. 독일 사람이고 영국 사람인데 암호를 다 풀어냈어. 미국인가? 잘 모르겠다. 영미계통의 사람인데 암호를 다 풀어냈는데 그거 이겼어. 이게 이마가 성격이 좀 이상하거든. 동성애자였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가지고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마가 사살 죽었어.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면서 개인을 말살시킨 거야.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뭐냐면 성적으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어요. 했는데 이 행형이야. 그래서 임마가 나가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할 거니까 전자팔찌 씌워가지고 그 이제 경찰 있잖아요. 계속 추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보안 처분이야. 보안이란 말은요. 보안이란 거야. 보안이란 거야. 지금 중국 놈들 경찰 공안이라고 했죠. 중국 경찰. 공적 질서를, 공적 안전을 보호한다는 데야, 원래는. 원래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인데 중국 공안 참 더러운 놈들 많아. 난 중국은 진짜 잘못된다는 게 보이는 게, 웃기는 게 중국 놈들은요, 경찰차들이 벤츠가 그렇게 많아. 길거리 막 인도에다가 막 차시하는 거 보면 경찰차들이 다 보면은 다 벤츠들이야. 옛날에 가난할 때도 보면. 그게 참 웃기는데, 이게 보안이야. 그게 이제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보안. 이거죠. 그래서 보안처분. 그래서 요런 일련의 절차를 다 뭐냐. 그래서, 범행 잡아가지고, 콩만 먹이고, 그걸 잡아가지고 형사재판해가지고 선고까지 가는 요것을 형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행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안처분이야. 왜 내가 이거 설명하냐면,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형사행정보안처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요 내용을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안에 넣어가지고 뭐 수사, 수사 또는 뭐 선고, 형사 집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요건데 잘하시면 이거는 뭐냐? 사법절차야, 사법절차. 사법절차니까 당연히 포함되는데 입에 붙어야 돼요. 입에 붙어가는 얘기죠.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그 다음에 7번에 실호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안보, 국방, 외교, 통일이죠. 안보,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중에서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안보,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이 다 되는 아닙니다. 틀린다 질문 나옵니다. 틀린다는 답 나왔습니다. 이미. 그 중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할 우려가 있는 거 시민하면 바로 나옵니다.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사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나옵니다. 기타 불복 나오는데요. 자, 기타란 말은요, 그 밖에라는 뜻인데, 그러면 기타 불복인데, 이 한마디로 다 뭐냐? 다시 합니다.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사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나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행정기관에 의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또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서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행정부가 어떤 이미 심사를 가져서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국민의 의견 물어보는 거 실제로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는 왜 웃기냐면 사실은 이미 처분이 있었겠죠. 처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제를 청구했겠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후적인 구제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호인데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기니까 줄여야 되는데 그럼 뭘 외워야 되겠느냐 좀 줄인다면 병역법에 의한 징집과 소집인데 징집 소집이죠. 왜냐하면 징집과 소집이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징집 소집 틀렸다 이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징집과 소집에 관한 법이 병역법이니까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인데 징소집. 그 다음에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나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까지인데 이게 다 뭐냐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인데 사실은 출입국 사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미국에서 이민국이라고 있죠. 이민국이 사실은 출입국 사무인데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관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출입국 난민 귀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징계. 당연히 징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죠. 징계. 그 다음에 징계가 나오죠. 그래서 징소집. 그 다음에 출입국 난민 귀화. 그 다음에 징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나옵니다. 근데 알선 조정 중재 재정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 조정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거죠. 예, 좀 쉬었다 계속합니다.